네, K스탁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한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 휴장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지표 발표를 앞둔 좀 관망세가 짙은 장, 그래도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는 활발합니다. 바로 첫 번째 임급종 확인해 보시죠. 네, 왜 자꾸 이 종목은 눈에 밟히죠? 2차 전지 전에 그리고 최근에는 프로브카드 모멘텀까지 부각되면서 들썩들썩댔던 솔브레인 홀딩스가 오늘도 16%대 급등을 보이면서 강한 탄력 오후장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2차 전지주들 테슬라의 반등, 미국의 전기차, 중국을 향한 관세 상향 등 압박 속에 모처럼 분위기가 긍정적인데요. 그 안에서도 솔브레인 홀딩스 최근 움직임 심상치 않고 가장 탄력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곽영훈 대표님, 여긴 또 기관 수급까지 착착착착 네.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항상 솔브레인 홀딩스는 그냥 오르지 않고 급등이 나오잖아요. 급등이, 예. 네, 좀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 많이 빠진 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먼저 좀 접근을 좀 해보면요. 이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적 분할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가 더 많이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국면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 저평가된 상태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주어지게 되면은 주가는 더 강하게 올라가는 패턴을 좀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솔브레인 홀딩스가 좀 더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제 올라가는 이유를 최근에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프로브카드 국산화 협력사로 선정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 또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오늘 올라간 이유는 또 전액입니다. 네. 전액입니다. 그래서 전액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종목이 엔캠도 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도 있습니다. 기타 뭐 약간의 작은 종목이 있는데 두 종목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당 이런 걸 좀 봤을 때도 0.44 정도 되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그래서 배당을 해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무적 안정성도 있고 주가도 좀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또 이렇게 그 SK 하이닉스와의 또 그런 어떤 카드 관련된 부분과 또 전액 관련된 부분 이렇게 엮여서 같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솔브레인 홀딩스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네. 대응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단기 급등이 굉장히 강했는데 네. 부담은 없습니까? 전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지금 최근에 그 흐름을 잡은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그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좀 조정 받으시마다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솔브레인 홀딩스잖아요. 네. 홀딩스니까 최근 우리나라에 보면 밸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지주사라든가 저평가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거든요.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종고점을 향해서 가고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종고점을 향해 넘어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급등에 따른 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여력과 전고점 돌파에 대한 힘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최근에 기관 수급과 함께 강하게 올려세우고 있는 솔브레인 홀딩스 팩트체크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임급종도 확인해 볼까요? 이 종목은 임급종의 단골 손님입니다. 아니,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홀로 가는 거니 YC 살펴볼까요? 오늘의 급등도 강하고요. 지금도 13% 탄력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혼자 다른 반도체주들의 분위기와 별개로 끝도 없이 가는 걸까요? 일단 삼성 때문에 빠졌다가 네. 삼성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장비주 중에 그나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쪽은 검사 장비 쪽이 가장 맞아요.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재도 말씀하셨지만 프로브카드도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검사할 때 들어가는 소모품을 만드는 리노공업이나 ISC도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 일단 YC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어제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슈가 좀 네. 있었죠. 이제 뭐 그 HBM3에 관련돼서 8단 관련돼서 지금 뭐 테스트가 안 통과돼서 또 뭐 2주 동안 또 개선을 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엔비디아와의 거래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점이 부각되면서 YC가 최근에 이제 거의 한 340억 가량, 338억 정도 되는 공시를, 그러니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삼성전자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이제 그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슈 이후에 계속 4월 달부터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네. 어제는 이제 그 이슈가 나오니까 빠졌습니다. 6%좀 밀렸어요. 예, 네. 빠졌는데 오늘 그걸 다 회복하고 오히려 더 넘어가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였는데 그게 오히려 테스트 장비 만드는 회사들은 더 좋아진 거죠. 어제 샀어야 됐나 봐요. 그렇죠. 예, 어제 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예, 오늘 마찬가지로 테크윙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리노공업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잘 유지하고 있죠. 오늘 실적이 또 예, 나왔어요. 실적도 네. 괜찮게 잘 나왔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물론 반도체 장비나 소재단이 당장 실적은 뭐 화장품처럼 서프라이즈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2분기나 3분기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힐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테크윈 같은 경우도 올해 가이던스만 보더라도 한 600억 이상을 벌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분기에 번 거에 비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미리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뭐 반도체 수율 문제, HBM 관련된 수율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되면 검사 장비 쪽이 좀 강하게 흐름을 네.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YC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면 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눌리면 사셔라. 그래서 지금 부담스럽죠. 예, 좀 오늘은 좀 부담스럽고 저도 15,000원 넘어가면 15,000원 밑으로 좀 빠지면 좀 네. 다시 한번 사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사실 그 전에 잘 갔던 게 예. 검사 장비 쪽에서 테크윙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테크윙 고점들이 좀 조정받았잖아요. 그 YC보다 테크윙을 지금 봐도 괜찮나요? 아니면 YC가 눌렸을 때 보는 게 더 그래도 나은가요? 지금은 오히려 테크윙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네. 예, 왜 그러냐면 뭐 여기는 또 마이크론이랑도 대응을 하고 있고 HBM 관련된 핸들러를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여서 부각이 네네. 됐기 때문에 그 되게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지만 시총 지금 1조 좀 넘어 있는 상황인데 1조 2천억, 1조 3천억 정도 하는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10몇 조 하죠. 예, 그러면 뭐 여전히 그래요. 조금 더 뭐 갈 수는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YC도 일단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보유 유효하고 지금 뭐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YC의 단기 급등은 다소 부담스러우니 테크윙도 또 다시 한번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임급종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또 어떤 종목들이 VI가 발동되면서 올라오고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죠.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좀 볼까요? 어제 빠진 코스닥 반등이 반갑고 일단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가 짙네요. 네, 맞습니다. 휴일과 미국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코스피는 방향성 없이 이렇게 고하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장과 오전장에는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파란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좀 아쉽긴 합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지수를 지지해주면서 장중 1% 넘는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을 확인해보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하고 있지만 매수폭이 그렇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또 매도 전환을 했네요. 이렇게 수급이 크지 않은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변동성 키우는 종목들 무엇이 있을까요? VI 발동된 종목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VI 장치는 변동성 완화 장치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잠시 거래가 정지되는 장치인데요. 1시가 가까워지면서 다수의 VI 종목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번 종목으로 확인하시죠. 우선 유니트론텍 사실 상승 VI가 발동이 됐는데 정정 보도를 내면서 지금 하락 VI가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은 뒤에 이어서 확인을 해보고요. 또 대환유화가 상승 VI 발동이 됐고 또 조선내화, 철강 관련주죠. 철강 관련주 오후장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나노 CMS는 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이 전력 반도체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요소라고 하죠. 며칠 전 전력 반도체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 제어 필수 소재를 개발했다는 보도에 최근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도 상승 VI가 한번 발동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VI가 발송된 조금 더 특징적인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I 메탈입니다. KBI 메탈은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철강주도 참 강하지만 구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이렇게 구리 관련주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풍산과 이구산업, KBI 메탈이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함께 경신했는데요. 지금 KBI 메탈 14%대 강세 흐름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는데 장중 22%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12시경 상승 VI가 발동됐고요. 현재는 14% 상승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상승 VI 종목으로 원래 유니트론텍을 들고 왔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강유전체를 낙점한 가운데 유니트론텍이 이를 생산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 11시경에 상승 VI가 발동된 건데요. 하지만 12시 40분경 유니트론텍이 강유전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지 않고 전량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면서 장중 고점 28%에서 상승폭이 좀 반납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코멘트는 뒤를 이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VI 발동된 종목 그 안에서 유니트론텍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VI가 발동된 이후에 또 오후장 들어서는 하방 VI가 발동되면서 그야말로 오늘 하루에 그 이슈 하나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총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더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요. 사실 딱 그 유니트론텍의 대표적인 지금 시장의 흐름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이슈가 있는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치고 나오는 움직임 속에 이제 유니트론텍도 오늘 에프램이 부각이 되긴 했는데 강유전체 메모리 반도체 그 이슈가 부각되긴 했는데 바로 또 정정부도를 요청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우리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체크해 볼까요? 일단 지금 에프램에 관련돼서 지금 쓰겠다 삼성전자에서 그런 얘기를 뭐 한 게 이제 찾다 보니까 네. 이거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를 혹시 착각을 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기사가 하나 나오면서 아마 문제가 발단이 된 것 같은데 9시 36분에 모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강유전체를 유니트론텍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산 네.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오보고인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에프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낸드 플래시 쪽으로 해서 100단 이상까지 뭐 1000단까지 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쌓아야지 많이 쌓아서 그러면 한마디로 그 낸드 플래시의 성능을 높이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높이려고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결국엔 SSD 메모리 반도체의 용량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시대에 결국에는 들어갈 수 있는 HDD에서 SSD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SSD 성능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포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F램이라고도 하고 뭐 강유전체 메모리라고도 하는데 이쪽에 대한 이제 뭐 기존의 그 메모리보다 한 10배 이상 빠르게 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억도 더 많이 할 수 있다. 뭐 저장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의 소재를 이제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지금 유니트론텍은 회사 목적을 보시면 뭐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유통회사입니다, 그냥. 네,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자기는 갖다가 팔긴 하지만 만들지 않는다라고 아주 담백하게 회사에서 바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참 이런 게 오히려 저는 좀 아름답다. 빨리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정보를.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너네 유통을 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10%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게 오보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10%도 유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뭐 사실 미국도 어제 밈 주식들이 뭐 100% 이상씩 올라가고 맞아요. 했던 것처럼 시장이 어떻게 방향성을 못 잡을 때 이런 주식들이 뉴스에 의해서 급등락이 나오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는 종목은 잘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네.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니트론텍은 하나의 좀 해프닝으로 오늘의 인급종으로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모르는 종목이 또 시총이 작고 이슈에 따라서 급등이 나올 때는 마음을 이렇게 조급해 하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확인은 하고 가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유니트론텍에 대한 해프닝도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마지막 임급종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뭐 오전장부터 내내 애플 관련주들의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애플도 폴더블 출시에 속도를 낸다라는 기대감에 최근에 BH, LG이노텍이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제 후발로 인터플렉스까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애플 관련한 종목들은 그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 후발로 이 인터플렉스도 그 상승에 더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인터플렉스를 가지고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왜 애플 관련주에 대해서 갤럭시 관련주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네. 있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가가 올랐다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위치를 보면은 아주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신규 매수가 좀 가능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더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중에서 특히 외국인 수급이 대단히 좀 세게 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주목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왜 그러면 인터플렉스에 대해서 수급이 유입되는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인터플렉스 동사의 어떤 개별적인 실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좋고요. 그동안에 이제 1분기 매출액이 증가한 이유가 이제 갤럭시 S24 물량 증가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일정상의 이유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앵커님이 기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의 6월 10일에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에서 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크게 일정을 좀 보면요. 6월 달에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 7월 달 이렇게 일정이 있고요.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일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6월 달에 행사를 좀 6월 달에 보면은 지금 애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6월 중에요. 애플 비전 프로 스탠다드 버전 발표가 있어요. 네. 요게 또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달을 보고 매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관련해서도 인터플렉스가 주목을 받거든요. 7월 달에 갤럭시 스마트 링 맞다, Z 맞다. 폴드 6 공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XR 기기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 네. 7월 중에 삼성 XR 기기 갤럭시 글라스가 공개가 됩니다. 7월 일정이 그렇게 좀 있고요. 7월 중에 또 보면 애플이 또 비전 프로 프랑스에서도 출시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9월 달에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AI가 특화된 AI가 특화된 탑재 아이폰 16이 공개가 되거든요. 9월 네. 달에. 예, 그런 내용들이 9월 달, 10월 달에 일정이 질비하게 있기 네네. 때문에 애플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서두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LG 이노텍이라든가 BH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요즘에 BH와 LG 이노텍 살아나는 흐름이 정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터플렉스까지 같이 좀 챙겨보자. 애플에 대한 그 일정들이 워낙 남아 있다 보니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애플의 비전 프로뿐만 아니라 삼성도 이제 XR 네. 기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만큼 오늘 장중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 VR가 발동되기도 했고 네. 맥스가 급등 나오고 있는데 여기 다 윗골이 좀 길게 달고 내려왔거든요. 네, 여기는 조금은 우선 네. 순위에서는 밀릴 수는 있겠네요. 예, 종목을 봐야죠. 종목을 네네. 봐야 되는데 하반기에 XR기가 주목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연초에 그 XR기 관련해서 주목했던 종목이 이제 선익 시스템하고 뉴플렉스예요. 선 시스템 네. 요즘 또 그 많이 BOE랑 올랐잖아요. 엮이면서 예, 급등 많이 나왔잖아요. 올랐으니까 저는 선익 시스템보다 뉴플렉스 좀 보십사 뉴플렉스도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관련한 일정들을 토대로 또 말씀해주신 종목들 더 움직일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임급종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 그리고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오후장 종목 포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까요?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최상위는 우리기술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날 투자사가 AI 전력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두 자릿수 급등하며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거래량이 8,900만 주에 달하면서 최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과 전기차 보급에 맞물려 전력 인프라 투자까지 늘어 구리 수요가 폭증하고 구리 현선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구리 관련주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KBI 메탈 2구 산업이 거래량 상위에 올라와 있고 화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풍산까지 세 기업 모두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기존 GPT-4의 성능을 개선한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했다고 밝혀 국내 관련주들에도 투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면서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이후 주가 변동성은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날 급등 후 장 중반부터 상승폭을 줄이거나 일부 하락으로 전환했던 전선주들의 숨고르기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원전선과 대한전선 낙폭이 크지는 않지만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이외 YC까지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 유입소 거래량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연휴에 따른 휴장과 미국의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고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더 크다 보니 상승률 상의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상위에는 ITM 반도체가 보이는데요. 온디바이스 AI와 배터리 발열 관리의 대표적인 수혜주라는 분석과 함께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토마토 시스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구독형 AI 챗봇 서비스 AI Q&A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보이고 오픈 AI의 새로운 AI 모델 출시 소식도 테마 내 긍정적인 분위기를 모으는 모습입니다. 코스텍시스도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며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전날 장마감 이후 175억 원 규모의 제3자 배당 유상증자를 공시한 나노엔텍도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며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했습니다. SK 이터닉스의 급등도 눈에 띄는데요. 사모펀드 운용사 한은컴퍼니의 투자 기간이 길어진 만큼 SK D&D와 SK 이터닉스의 엑시트 시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매각 작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빅데이터로 본 증시 오후장 포착된 종목 판정 이어가 보겠습니다.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판정 종목 공개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그간 수익률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 조선 쪽에서 선방한 김성훈 이사의 수익률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미반도체 빠지지도 않고 그 자리 잘 지키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 여전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성과도 볼까요? 지금 애플의 성과 속에 여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BH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전력 쪽에서 특히나 강한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LSE,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과 맞물린 2구 산업까지 탄탄한 포트폴리오 또 전주한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짧게 좀 AS를 해볼까요? 최근에 변압기 쪽에서 뭐 흐름은 좋긴 합니다만 고가권 부담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기도 했고 전선 쪽에서는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힘을 내주긴 했지만 오늘도 역시 여기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 나오고 있거든요. 뭐 2구 산업까지 오늘 좀 좋은 움직임 기대를 해볼 수 있나 싶기는 한데 다 고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자리 지금도 보유 괜찮습니까? 네, 일단 산업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보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선이나 변압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변압기 쪽은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PER 수준도 상당히 싼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최근에 미중 갈등에 인한 부분에서도 사실 중국의 지역에 이런 전선 케이블을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CPI나 PPI 오늘부터 이제 이슈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 좀 차익이 강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한 종목군들에서의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뭐 산업적으로는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변수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좀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비중 조절을 좀 한번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눌리지 않았으면은 한 50% 이상의 수익이 원래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최근에 좀 고점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일부 차익 실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력과 2구 산업까지 일단은 산업적이나 업황적으로는 좋기는 하나 시장에 대한 경계감 속에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수익을 챙길 건 챙기면서 가자라는 또 AS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종목들 대결 성과가 좋습니다. 그 탁월한 시각으로 오늘의 종목도 판정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판정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뭐 AI 관련한 많은 이벤트 속에 그 안에서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20%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고요. 현재의 시각에는 18%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판정해 봅니다. 오늘 급등 이후에 더 달릴 수 있을까요? 기업 분석에는 김성훈 이사가, 기술적 분석에는 하창원 본부장이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각각 또 전략 세워주시겠습니다. 자, 분석 들어가 보죠. 김성훈 이사님, 오늘 뭐 오픈 AI 새 AI 모델이 공개되기
되기도 했고 또 MS 구글의 이벤트 속에 AI주들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인데 여기에 한글과 컴퓨터는 실적까지 좋았어요. 또 워낙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많잖아요. 기업적인 모멘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챗 GPT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혁신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멀티모달에 대한 어떤 그 단어 그대로 상당히 좀 충실하게 구현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오늘 이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이와 관련해서 뭐 테마를 가지고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지만 역시나 실적에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 내에서는 한글과 컴퓨터를 시장에서는 오늘 AI 관련주로 채택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공공부문 클라우드 투자 수혜를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 공공 부분의 클라우드 실적 성장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의지는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결국 AI라는 키워드로 놓고 본다라면 공기업 및 민간 기업 쪽으로서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이 채택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클라우드와 더불어서 AI의 관련 매출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된다라면은 기초 체력 역시도 상당히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측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나아가더라도 자신 있다라는 좀 그런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최근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컴 역시도 밸류업 프로그램도 우리도 참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시장이 또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한컴 라이프케어 매각인데요. 네네.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거의 확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매각을 한 대금을 가지고서 AI 업체를 새롭게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I 관련된 기업을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한다라면은 실적과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가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실적, 펀더멘탈,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 한컴 라이프케어를 또 매각을 한다면 또 본업에 대한 성장성에 더 매진할 수 있는 만큼 증권가에서도 그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우주항공 사업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우주항공청 개청 이슈에도 사실 한글과 컴퓨터가 움직임을 가져간 적도 있었는데 이쪽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지켜볼 수 있나요? 물론 시장이 약간 우호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런 것도 땡겨다가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의 경우에는 역시나 AI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주가는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AI로 인해서 그 안에서도 가장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의 기업적인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을 좀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주가가 열심히 힘을 내고 있던 찰나에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10% 급락에 나와서 좀 놀라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추세적인 힘에 대해서는 오늘의 급등 이후에 달릴 수 있는 힘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일단 충분히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타이밍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오늘부터 PPI나 뭐 CPI가 이제 연휴까지 해서 반영이 될 텐데 거기에서의 변수들 때문에 약간의 오늘은 좀 이런 상승의 흐름에서 조금 일부 좀 윗꼬리를 달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이제 급락하던 부분들을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으로 좀 뚫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상승이 시작했었던 요일이 이제 4월 18일 때부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상승 트리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최근까지는 뭐 일부 차익이 나오긴 했지만 기관의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기반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는 추가적인 수급적인 동력에 따른 상승 기대감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금일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도 좀 상향 리포트가 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투심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역배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정배열 부분
부분에서 단기 이평선들이 한번 역배열이 만들어졌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크로스가 나면서 정배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초입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들은 좀 열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3만 오늘 고점 라인 부분들이 이전에 이제 최고점 나왔었던 그런 라인들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이런 기조 중에서는 가장 높은 라인들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 이후에 한번 빠졌던 부분에서의 물량 소화가 일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수급적인 부분이 워낙 강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을 열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대신 중요한 건 32,500원을 거래량 동반해서 반드시 종가상 뚫어주는 움직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급하게 바라보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분석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서의 모멘텀이 강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이런 기대감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분과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최종 판결 어떻게 내어주셨는지 바로 판정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다만 두 분 다 최근에 단기적인 급등 그리고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좀 쉬어갈 수 있다에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쉬어갈 수 있기는 하지만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분석을 주신 것 같거든요. 김정희 이사께서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한마디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지금 시장 심리가 좀 뭐랄까요? CPI 발표, P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시장 심리가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급락 이후에 또 오늘도 급등이 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리 자체가 이렇게 안정적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이 내일 다시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매수의 타이밍을 좀 더 한 차례 늦춰보자는 의미에서 조정 시 매수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마음이 같으신 것 같아요. 이 한글과 컴퓨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하청환 본부장도 미국의 변수를 체크한 이후에 재접근하는 전략을 또 세워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앞에서 말씀해주신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타이밍, 오늘 좀 뒤늦게 쫓아가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5일선을 좀 강하게 뚫어주고 지금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 2, 3거래일 정도는 이제 만약에 시장의 대외 변수가 좀 좋지 않으면 아마 기회를 좀 줄 겁니다.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미수에 대한 물량들을 또 해소하는 구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단기 눌림목이 나왔을 때 혹은 이평선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좀 재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군들은 사실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셔야지 좋은 타이밍에서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이 나온다고 조급하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는 만큼 조정이 나왔을 때 한글과 컴퓨터는 재매수에 대한 그 전략을 세워보자 두 분의 공통된 의견. 잠시 쉬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 있다가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에 대한 두 분의 긍정적인 방향에 대한 또 판정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계속해서 최근에 겨루기 종목 성과가 좋은 만큼 앞서서 저희가 수익률을 쭉 살펴봤는데 김성훈 이사님의 종목도 좀 AS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미반도체, 한화엔진, 태용 모두 그 자리에서 추세를 다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 매수 기회가 또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 보면은 천연가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조금 더 확장해서 조선 쪽에서 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지까지 여쭤볼까요? 네. 전반적인 조선의 경우는 어제 조선주들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무거웠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나씩 다 신고가를 내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조선 기자재들 역시도 가볍게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선 사이클에 대해서 드디어 올라오는 빅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번 조선 사이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증설이 없는 빅사이클이라는 것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떤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의 어떤 빅사이클과 조금 다른 어떤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속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도보다는 조금 더 느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굳이 올라가는 날 여러분들이 따라 잡으실 필요는 없고 오늘 보시게 되면은 장중에 눌림목이 또 나오거든요. 네네. 이런 날 마이너스가 나오는 날 천천히 모아가시면은 뭐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선의 경우에는 3분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실적이 터지는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분기가 어떻게 보면 조선주를 모아갈 수 있는 가장 네. 최적의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눌림을 줬을 때가 바로 매수 기회다.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도 바로 겨뤄보도록 할까요? 그럼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까요? 네, 한화시스템과 효성TNC입니다. 오늘 화학주들 흐름 좋은데 그 안에서도 최근에 스판덱스 수출 데이터도 좋고 그 모멘텀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좀 짧게 들어볼까요, 효성TNC?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일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의 좀 주가의 반등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거의 한 달 내내 추세를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상승한 종목이 또 효성 TNC입니다. 또 금일 리포트에서도 목표 주가를 20% 이상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좀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스판덱스에서는 점유율 1등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에 대한 밸런스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한 이런 흐름들 또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들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들은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개선들, 가동률이 좀 좋아진다라는 부분에서의 향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는 국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오랜 기간 주가가 빠졌습니다. 2023년 1월 달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계속 빠지다가 올해부터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주가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에서의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망주를 안 들고 오셨으면 아마 판정 종목으로 효성TNC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좀 살아나는 움직임 효성TNC를 또 오늘의 겨루기 종목으로 들고 오셨고 이에 맞서는 한화시스템. 요즘 한화그룹도 좋게 보시나 봐요. 네, 하나그룹이 좀 물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방산, 세 번째 키워드는 우주 항공입니다.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의 어닝 미스가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방산주들의 경우에는 올 한 해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섹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우주항공 역시 마찬가지죠. 올 한 해 스페이스 X 관련된 이벤트들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우주항공청 개청 같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방산과 우주항공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하나시스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도 보여주지 네. 않았겠습니까?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조정을 딛고 오늘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한화시스템입니다. 5월에 조금 더 반등의 힘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한화시스템 그리고 효성TNC 또 좋은 성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김성훈 이사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